저 우리 저 수로 형님께서 잠깐만요. 지금 문자가 오셨는데 런던 지금 현장에서 손흥민 선수 바로 앞에서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그래서 뭐랬는지 알아 나한테? 뭐 토트넘 왜 이렇게 못해? 야 우리 김수로 형님 우리 저 첼시 로버스의 구단주님께서 이거 제가 봐서는 런던에서 보고 계시나봐. 이번에 영국 출장 가신다 그랬거든. 그러더니 김두지 좋아! 자 로얄 제발 한 번만 로얄 한 번만 로얄 한 번만 로얄 한 번만 미친 페리시치 화났다.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크로스야? 최소 앞으로는 떠와줘야 되는데. 야 페리시 뭐야 지금 가자 손 간자. 빨라 그렇지 손 빨라 레프리 이거는 레드 야 좀 이건 레드 레드지. 떨어졌어 이건 손흥민 레드 레드 그렇지 상대 레드 은벤바. 이건 레드지. 손흥민 잡으려다가 지금 상대가 은벤바 레드 됐어 레드 1대1이니까 쫄지마 1대1이니까. 통짜 이거 뚫렸으면 명백한 득점 기회 에릭 바이는 항의하다가 받은 거야. 2명 1타 쌍피 은벤바 퇴장 에릭 바이 옐로 그렇지. 야. 아 그러네 뒤에 수비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요. 아 속도 있어 잘했다 우리 손. 누구 빼는 거야? 로얄? 그냥 아 상대가 예, 10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숫자 보강이네요. 아하 오늘 뭐 로얄도 안 좋았으니까. 아하 60 보면 알잖아요. 저렇게 연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얼떨결에 연결되는 그런 것들은. 클롭세스키 그러면은 클롭세스키를 예전에도 윙백으로 세우겠네. 네, 했었으니까. 자자자자자자자 로메로 롱패스. 자 페리시치 손흥민 있어 오 히샬리송 저기서 저 헤딩골 들어가면은 대박이긴 하겠네요. 푸스카스 골을 노렸나? 예? 이거 들어가면 푸스카스야. 여기서 중거리 헤딩골을 노렸어요. 아 중거리 헤딩 슛 예. 푸스카스를 향했잖아. 걸렸다. 오! 히샬리송 야, 그래 결과를 만들어야 돼. 오늘 가장 안 좋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중요할 때 해줬네요. 아 지금 10대 11로 싸우는데 지금 페레시치가 올렸어 이번에. 아 완전히 프리헤더 됐네. 아 챔스 데뷔골이겠구나. 히샬리송이 챔스 뛰고 싶어서 이적한 거니까 그것도 있으니까. 자 1대0. 와 히샬 헤딩 모드 골. 멀티골. 히샬리송 데뷔전에서 챔스 데뷔전 2골. 토트넘 정말 귀신처럼 골 만들어낸다 진짜. 히샬리송이 보니까 시즌 평균 헤딩골이 2골이거든요. 오늘 근데 한 경기에서 2골이에요. 저는 사실 이번 경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손흥민 선수가 골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지금 콘테 감독이 선발 기회는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번 경기도 선발이었으니까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다 포함을 하면 7경기 연속 선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오히려 이제 클롭세스키와 히샬리송은 약간 로테가 있는데 손흥민과 케인에게는 기회를 좀 주고 있는데 어쨌든 골이 터지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조금 무거운 듯한 느낌도 있었으니까 네. 이럴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라이커가 골을 하나 탁 넣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탄력 받아서 올라가기를. 그리고 이제 추석 전에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다음이 이제 추석 연휴 때 맨시티와의 경기니까 네. 여러 가지로 탁 해놓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 골은 터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물론 이번 마르세유와의 경기 때 이 경기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예. 그 후반 초반 시작을 해가지고 케인에게 패스 받아가지고 정말 특유의 그 빠른 돌파로 확 들어가서 하니까 상대가 이거 노마크 나오나보다. 그래가지고 은반바가 뒤에서 태클했는데 볼 터치 못하고 그냥 손흥민 선수 다리에 들어오면서 퇴장. 네. 근데 그 장면 봤습니까? 심판이 퇴장 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니까 노얄이 저기 이거 빨리 그 레드카드 주라고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사실 게임의 흐름을 바꿨죠.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마르세유가 일방적으로 앞서고 있었죠. 그러니까 홈이 토트넘이었고 원정팀이었는데 마르세유가 예. 오히려 홈팀 토트넘이
계속 물러나서 패스 미스 계속 일어나고 경기력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물러나고 싶어서 물러난 게 아니라 예. 경기가 안 풀리니까 패스 미스가 자꾸 나와서 위험 상황이 있으니까 자꾸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이대로 갔으면 사실은 이거 위험했죠 정말. 못 이길 수도 있었어요 토트넘이. 예. 그런데 거기서 상대가 마르세유 은벤바가 퇴장당하면서 수적으로 10대 11이 되면서 토트넘이 결과적으로 2대 0을 만들었죠. 예, 그때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토트넘의 일방적인 공세 속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실제 뭐 그러니까 퇴장 당하기 전까지는 슈팅이 5회밖에 안 됐는데요. 퇴장 이후에는 13회의 슈팅을 기록을 했으니까요. 이후에만 13회.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그 플레이 자체, 상대 퇴장을 유도했던 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분명히 했다. 예. 이거는 뭐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장면에 그래서 결과에 미쳤던 임팩트 말고는 전체적인 플레이는 좀 약했어요. 저는 도리어 오늘 경기가 이전보다도 더 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좋았다. 예. 아하. 그러니까 몸은 확실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 퇴장 일궈낸 장면이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확실하게 속도가 붙으니까 은벤바가 그래도 쫓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제껴지면서 그러면서 백태클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속도감이 확실하게 그래도 시즌 초반보다는 더 붙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보니까 시즌 초반에는 사실 약간 살이 올라온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몸의 체중도 어느 정도 관리가 다 된 것 같고 예. 지난번 사실 그 프리미어리그 직전에 풀람과의 경기 때 가벼워졌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확실하게 올라왔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이 많다. 예, 그러니까 패스가 원래면은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 타이밍에 그리고 했던 타이밍에도 볼을 끌고 가거나 그러면은 볼을 끌고 갔으면 슈팅을 가져가야 되는데 또 거기서도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 뺏기는 장면들이 은근 많았거든요. 줄까, 예, 때릴까, 접을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소유권 1위 횟수가 17회인데 이게 그가 출전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았어요. 아 그게 어떤 그 뭐 이거보다도 이렇게 판단을 미루거나 주저주저 하다가 뺏기는 경우들이 많았다. 예. 그러고 보니까 그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볼 갖고 막 달려갈 때 양쪽에 두 명이 있었는데 예. 사실은 조금만 먼저 판단해서 줬으면 예. 서로가 좋았을 텐데 그렇죠. 조금 늦게 주는 장면. 그래서 생각이 많다 보니까 마지막에 조금 물론 연결되긴 했지만은 전체로 템포가 좀 죽었던 장면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생각이 왜 생각이 많아졌을까? 지금 잘 안 되니까 더 많은 생각을 예, 해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쫓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갑자기 이런 플레이를 보니까 그 손흥정 그 아버님께서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 득점왕을 했을 때 나는 이게 더 겁난다. 겁난다. 예, 이게 더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손흥정 그 아버님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 분데스리가 데뷔골 넣었을 때가 정말 겁났다. 왜냐면 이러면은 자만심에 빠질까봐 겁났다라고 했고 실제 그러고 한동안 득점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개인 훈련을 시킬 정도였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때가 떠오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분데스리가 데뷔골 넣었을 때가 떠오른다라고 하면서 이럴 때 도리어 더 위험하다. 이럴 때면 이제 상대도 더 아무래도 이제 집중 견제를 하기 마련인 거고요. 득점왕이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도 심리적으로 쫓길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더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라는 그런 중압감이 생긴다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지난 시즌 득점왕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풋볼 런던도 이 경기 끝난 다음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개인 평가할 때 예. 스트러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 퇴장을 유도해낸 걸 포함을 해가지고 굉장히 고군분투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는 뛰는 것 같다. 네. 막 싸우더라, 분전하더라, 분투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플레이어로서는 플레이 자체는 좀 실망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됐다는 생각은 있고 실제로 막 달리기는 하는데 그게 뭔가 좀 막혀 있는 것 같아. 좀 예, 약간의 그러니까요. 답답함이 있어. 이럴 때 그거 혈 하나 뚫어야 되거든요. 그게 골이거든 사실. 예, 그러니까요. 뭐 이게 엉덩이 맞고 들어가건 뭐 아니면 걷어내는 게 얼굴 맞고 들어가건. 뭐든지 하나 어디 들어가서 예. 그냥 한번 세레머니 하고 털어내고 해리케인도 예.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나도 그럴 때 있지만 골 하나 들어가면 스트라이커는 돼 이랬는데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들어가기 원했거든. 저도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 조급함 혹은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돼. 힘이 들어. 슈팅도 아까 그러니까요. 요쪽 각에서 때렸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빗 맞아가지고 예. 따글따글 흘러버렸잖아. 예.
이거는 손흥민 선수답지 않은 슈팅이었죠. 손흥민 선수 하면은 슛발하는 언제든 진짜 어렸을 때조차도 슛발하는 대박이었던 선수였는데. 예.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다음이 바로 맨시티 경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지금 콘테 감독의 선수 기용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계속 그러니까 요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콘테 감독도 예. 하나 터지면 된다. 예. 그- 그리고 어쨌건 간에 그 패턴이 바로 이제 퇴장을 이끌어낸 거긴 하거든요. 그렇지. 케인이 찔러주고 손흥민이 뒷공간 파고. 예, 이게 그리고 맨시티전에서 무조건 나와야 되는 패턴이거든요. 맨시티한테 골을 넣어서 이겼던 장면들이 다 그런 거였으니까요. 맞아요. 막판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교체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를 딱 뚫려야 지금으로서는 사실 맨시티가 홀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워낙 좋은 전력이기 때문에 이건 토트넘이 무조건 내려갔다가 카운터를 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번 경기에서도 뭐 아마 콘테 감독은 골격은 좀 유지할 것 같은데 선발 골격을 이거 안 터지네. 물론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그 이제 몸 자체는 좀 된 것 같아. 네. 몸은 네. 몸은 된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 그 퇴장 이끈 장면은 저희가 평소 보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그 모습이었죠. 그리고 전 장면도 한 번 있었어요. 볼 예. 갖고 개인들이 막 치고 할 때는 그것도 좀 아쉬웠죠. 거기서 케인 선수한테 주고 그 리턴 받았어야 되는데. 그건 케인이 아쉬웠던 장면이지. 예, 그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치? 그때 그랬으면은 뭔가 좋은 장면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그런 거는 좀 올라왔더라. 예. 거기서도 보면 막 치고 들어가니까 케인이 들어가니까 딱 주고 리턴 줬으면 거기서 슈팅인데 네. 각이 없었는데 케인이 거기서 때려가지고. 예.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몸은 됐는데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아직도 좀 막혀 있는 것 같다. 네. 좀 더 이럴 때 더 편하게. 네.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는데 뭐 사실 국내에서 손흥민 선수를 다 바라보잖아. 네. 그러니까 뭐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시고 부족해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데 득점왕까지 했어. 네. 득점왕을 차지하니까 더 어쨌든 이게 영국에서도 우리도 그렇지만 영국이나 이런 데서도 득점왕했던 선수가 여하태 이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말로 편하게 하지만 본인은 그렇죠. 이거 이게 약간 사실- 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석에 1억 유로의 사나이들 얘기 나가잖아요.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비슷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받고 이적한 선수들이 왜 가끔씩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느냐 이런 기대치가 너무 높고 하도 말을 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간이 다 비슷하거든요. 예. 멘탈이 강하거나 좀 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엄청난 하중을 받게 되면 그리고 말은 편하게 할 수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편하게 하라. 말은 할 수 있는데 꼰대. 이게 실제로는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진짜.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 접하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뽕까 이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손흥민만 오로지 보면서 얘기를 합니까? 네. 수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예. 사실 이런 말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도 그래도 어떤 꼴인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손흥민 선수의 어떤 개인의 얘기는 한번 해봤고 네. 토트넘도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팀이라도 좀 뭐 이렇게 막 경기력이 확 하고 막 우와 이게 압도적이다. 홈에서는 역시 그 마르세가 되게 좋아요 지금. 네. 프랑스에서는 파리와 더불어서 뭐 거의 뭐 투탑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좋은 경기력이니까 선수들도 좋고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막 이 경기를 막 잘했어 막 압도했어 홈에서 그러면 그래 토트넘은 잘하는데 그런데 왜 손흥민이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토트넘 전체적으로 오늘도 그 퇴장당하지 않았으면 아까도 했지만 뒤집어질 경기였거든. 네, 특히 오늘은 후방 빌드업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압박에 계속 갇혔었죠. 솔직히 이 경기에서 만약에 알렉시스 산체스가 나올 수 있었다면은 징계로 못 나왔는데. 그 프리미어리그에 있었던 네. 산체스입니다. 근데 지금 마르세유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나왔다면은 위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찬스들은 많았는데 그 찬스들 제대로 살리지 못했거든요. 그건 간판 공격수의 부재라고 볼 수 있는 거였는데. 토트넘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기력이 하긴 이건 그냥 콘테 감독의 스타일인가? 근데 아니 오늘은 그냥 저는 패스 자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끊겨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밀리는 게 너무 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콘테 감독이 기본적으로 내려앉고 무리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한 방 치고 역습하고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요. 이건 그걸 넘어서서 그냥 실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쨌든 네. 귀신같이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럴 때가 무서워 사실. 그래,
퇴장 당한 덕에 귀신같이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골 2대0으로 이겼는데 히샬리송이 혼자 다 넣었어요. 네, 그것도 와. 헤딩으로요. 네. 원래 그가 히샬리송이 시즌 평균 헤딩으로 2골 넣거든요. 네. 오늘 한 경기에 시즌 평균 골을 다 넣어버렸습니다. 크로스가 2개 있죠. 페리시치 하나, 호이베르가 네. 하나를 다 헤더로 넣었는데 나 끝난 다음에 그 가족이죠. 아 예. 막 한참 울더라고. 예. 예. 끝나고 나서 사진 보니까 눈이 불 정도로 많이 울었더라고요. 네. 히샬리송이 브라질의 빈민가인 파벨라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서 어렵게 성장을 했고 이제 성공 스토리를 하고 있는데 되게 챔피언스리그를 뛰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서 사실 토트넘 이적도 했던 네. 건데 그 굉장히 그런 데다가 골까지 넣으니까 되게 감격스러웠었나 봐. 네. 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도 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촌 집에서도 살고 이랬었으니까요. 자, 뭐 그래도 여하튼 가장 이 같은 조에서는 토트넘을 위협할 수 있는 팀이라고 했던 마르세유를 홈에서 2대0으로 잡은 거는 네. 결과적으로 잘한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에 주말에 맨시티 경기하고 그 다음에 스포르팅입니다. 네. 잼스. 그다음에 레스터 한 다음에 아스날이에요. 잉런던 더비.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와 이제 경기를 또 합니다. 네. 잼스. 야, 어쨌든 요 경기력을 좀 더 올려야 요 험난한 일정들을 가져갈 텐데 네. 좀 나아질까요? 근데 그래도 뭐 조금씩 뭐 결합되거나 뛰는 선수들 오늘 뭐 도드도 잠깐 뛰었고 비스마도 또 잠깐 뛰었고 어떨 것 같아요? 경기력은 지난 경기에 괜찮았던 랑글레는 오늘은 그냥 그랬고요. 예. 페리시도 경기 안에서도 약간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았던 장면과 조금 안 좋았던 장면. 그래도 페리시치는 이 경기에서는 뭐 괜찮게 한 편이긴 하죠. 도움도 올리기도 했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랑글레 쪽이 뚫릴 때 수비 커버를 은근 오늘 잘해주더라고요. 그 페리시치가 원래는 수비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닌데, 예 오늘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 어떨 것 에멜슨 같아요? 진짜 어쩌죠? 그리고 에멜슨 없는 선수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운 좋게 연결되는 됐는데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진짜. 아.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갈라나? 약간 꾸역꾸역의 느낌으로? 이러면은 좀 위태롭지 않나요? 위태롭다? 지난 시즌 후반기는 그래도 경기력 자체도 좋았어요. 맞잖아요. 지난 시즌 후반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경기력 확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시즌 안 지고 있잖아. 안 지질 않아. 아니 근데 이런 거는 결국 저는 나중 가면 평균에 수렴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균에 수렴한다. 예. 평균에 수렴하게 되면은 그 뭐예요? 그러면 상위권 밖으로 벗어날 것 같다? 아니요. 제 말은 그렇다기보다는요. 꾸역꾸역 승리를 하는 만큼 꾸역꾸역 못 이길 때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일단 손흥민 선수가 올라오는 게 그거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어쨌건 간에 토트넘의 가장 큰 무기는 손캐니까요. 그 누구도 아닌 손캐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더 올라올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여하튼 지지 않고 가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승부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는데 개인의 폼이나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분을 좀 더 뚫고 또 나와서 토트넘을 더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